평생 일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노후는 길고 돈은 짧다. 은퇴 후 반드시 챙겨야 할 최소 생활비. 평생 일만 하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 말 요즘 정말 자주 듣습니다. 회사에서 30년, 40년 가까이 일하고 드디어 내 인생의 여유를 누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하죠. 그리고 그 허전함 뒤엔 언제나 돈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퇴직금, 국민연금, 조금 모아둔 예적금까지 계산해보면 분명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요. 문제는 노후가 생각보다 길고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전엔 60 넘으면 인생의 황혼기라고들 했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은퇴 후 30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소득은 끊기고 지출은 줄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일할 때보다 은퇴하고 나서가 더 불안하다. 1. 은퇴 후 최소 생활비란 게 정말 있을까? 은퇴 설계 이야기를 하면 흔히 한 달에 얼마는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등장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소 생활비는 약 130만 150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약 230만 250만 원 정도로 잡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최소 생활비는 말 그대로 최소치라는 겁니다. 식비, 관리비, 공공요금, 교통비, 통신비 정말 살아는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여기에 병원비, 취미, 여행, 자녀 지원비 같은 현실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한 달 300만 350만 원은 금세 넘어갑니다. 즉 기본 생활비, 여유 생활비 실제 필요한 노후 비용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이 계산을 너무 늦게 시작합니다. 나중에 국민연금 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전후로는 지속 가능한 생활이 어렵습니다. 2. 사례 내가 이렇게 돈이 빨리 줄 줄은 몰랐어요. 65세 김정순 가명님. 김정순님은 35년간 교직에 있다가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 약 1억 8천만 원, 연금 월 130만 원.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겠지 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남편 병원비, 아들 결혼자금 지원, 그리고 집 보수공사까지. 퇴직한 지 5년 만에 목돈이 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월세 수입 60만 원과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 중이죠. 정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때는 돈을 쓰는 게 익숙했지, 세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체감하니까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이 사례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을 관리하는 감각이 부족한 것이 문제죠. 은퇴 전엔 수입이 있으니 소비 패턴이 유지되지만 은퇴 후엔 그걸 그대로 가져가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3. 사례 나는 연금 200만 원이면 괜찮을 줄 알았죠. 62세 박성호 가명님. 박성호님은 대기업에서 30년 근무 후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창업을 준비했지만 코로나 시기에 시작한 음식점은 1년 반 만에 접었죠. 지금은 월 국민연금 110만 원, 개인연금 90만 원, 총 200만 원으로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더라고요. 전기료, 관리비, 병원비가 몇 년 새 확 뛰면서 2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했던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성우님 부부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려면 한 달에 300은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여행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이 답답하죠. 이 사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은퇴 설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200만 원의 가치가 10년 뒤엔 130만 원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노후 자산을 설계할 때는 정액 기준이 아니라 실질 가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4. 사례 미리 준비하길 정말 잘했어요. 58세 이현주 가명님. 현주님은 50대 초반부터 은퇴를 대비해 생활 실험을 해봤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한 달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은퇴 후에도 유지하고 싶은 소비와 줄여도 괜찮은 소비를 구분했어요. 그 결과 본인의 실제 기준 생활비가 한 달 230만 원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월세 수입 등을 합산했고 현재는 월 약 270만 원의 안정적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현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미리 연습하면 불안이 아니라 자신감이 생겨요. 이 사례는 은퇴 전 리허설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은퇴 후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죠. 오, 그렇다면 불안하지 않은 은퇴를 위해 지금 뭘 해야 할까? 최소 생활비부터 정확히 계산하자. 모호하게 대충 200만 원이면 되겠지 하지 말고 실제 지출 내역을 3개월만 기록해 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기준 생활비입니다. 여기서 1015%를 여유 자금으로 더 잡으면 은퇴 후 현실적인 목표 금액이 됩니다. 연금 구조를 3층으로 만들자. 국민연금 기본 생활비 보장, 퇴직연금 IRP 중간 수준의 안정적 현금 흐름, 개인연금 ETF 적립식 투자 물가 상승 대응. 이렇게 3층 구조로 만들어야 한쪽이 흔들려도 전체 생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산은 총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봐야 한다. 나 5억 모았다 보다 중요한 건 매달 25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온다입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은퇴 안정성의 핵심이에요. 은퇴는 돈만이 아니라 생활 구조의 재편이다. 일을 그만두면 하루가 길어지고 그게 생각보다 외롭습니다. 경제적 여유만큼 중요한 게 생활 리듬이에요. 봉사활동, 파트타임,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등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만드는 게 정신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6. 결론 평생 일했는데 불안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은퇴를 꿈꿨죠. 그런데 정작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챕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안정적으로 열려면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쓸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평생 일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고요? 그건 아직 노후의 방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의 크기보다 돈이 만들어주는 생활의 안정감을 설계하세요. 그게 진짜 은퇴의 자유 그리고 평생의 평안입니다.